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문자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입니다. 상가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문제, 땅 문제, 명예훼손,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상담하겠고요. 이용호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시열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첫 사례는요. 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가 지적도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매수해서 수년간 살아왔는데 나중에 이웃 토지의 소유자가 경계 측량을 한 후 자신의 토지 일부를 제가 점유하고 있다며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인도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예. 흔히 있는 사례입니다. 네. 이에 관한 판례를 한번 우선 보겠습니다. 지적도상의 경계 표시가 분할 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여도 그 매매 당사자가 지적 공부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매매 계약 당시에 이게 지적도와 이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재 있는 실제의 경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 실제대로 내가 이거를 매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특약을 하고 매매한 경우와 네. 같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사실상 그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 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의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의 경계가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다를 경우에는 그 현실의 경계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그 상태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실제 지적 공부에 의한 경계가 우선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웃 토지의 소유자가 지적 경계에 의한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달리 이웃 토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경계 측량을 다시 해서 그 토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은 네. 토지 인도 청구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량이 잘못돼서 지적 공부에 잘못 등록된 사례들이 더러 있나 봐요. 예,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그 나대지 상태에서 그냥 그 측량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이와 같은 여기가 경계다는 전 소유자의 그 말들만 듣고 네. 그곳에 그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거 범위 내가 자신의 토지로 알고 점유한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도 이 측량을 했을 텐데 측량이 그럼 제대로 안 돼. 측량을 잘못할 수도 때문인가? 있지만은 측량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경계 울타리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나 내용을 잘 모르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말씀하시죠.
장님이신데 예. 안마원을 하셨대요. 예. 근데 남자분도 장님이시고 여자분도 장님이신데 예. 그렇게 하시다가 동업식으로 하시다가 이제 같이 좀 살으셨나 봐요. 예. 동거하셨다는 거죠? 예. 연인 관계로. 하시다가 그 남자분이 이제 술을 먹고 술버릇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옆에 그 부엌 칼 같은 거를 들이대면서 그런 행위도 하고 그래서 헤어지셨나 봐요. 근데 이제 같이 안마원을 차리다가 그 물품 구매나 뭐 사무실 이런 것도 돈이 그 여자분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예. 근데 일단 헤어진 상태니까 그런 거를 이제 청구해서 받으려는데 뭐 알지도 못하고 질문도 지금 한다 그러시더니 지금 저보고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어떻게 뭐 찾을 방법이 있나요, 그런 거?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그 동업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안마 시술원을 그 두 분이 그 같이 연인 관계로서 동거하면서 동업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연인 관계가 해소가 됐으니까 동업 관계도 이제 청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그 안마 시술원에 그 하기 위해서 그 보증금, 뭐 임차 건물이라면 임차 보증금이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뭐 집기라든지 이런 투자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그러면은 그 동업 관계에서는 대개 동업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 투자금이나 초기 그 개업 자금을 비율을 어떻게 정했는지 뭐 5대5로 할 수도 있고 6대4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의해서 현재 남은 재산에 대한 청산의 비율도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 분배 청구권도 그 투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나중에 동업 관계를 청산했을 때 그 청산의 비율도 투자금의 비율에 의합니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계약서라든지 비율을 정한 바가 있으면은 그에 의하고 없으면은 일단은 뭐 5대5로 추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분을 청산해 달라고 그 남은 조합원에 대해서 청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응하지 않거나 또는 초기 자본이 다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자본 잠식을 해서 보증금도 다 까먹고 지금 현재 이거를 타에 처분한다 하더라도 어떤 뭐 이익이 전혀 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청산 의무가 없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익 전부가 아닌 그 처음에 투자 동업 비율에 따른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 안마원이 잘 되고 그래요? 있대요. 그렇다면은 그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산금 청구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결국 법원에서 판단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 구매한 카드로 쓴 그것도 그렇습니다.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또 그 보증금을 낼 때 그 부담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뭐 서면에 의한 뭐 이 계약서가 있거나 동업 계약서가 있거나 하면 그에 의하고 없을 경우에도 뭐 녹음을 했다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입증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내역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혹시 사업자 등록을 누구 명의로 했는지 아니면 공동 명의로 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신용불량자니까. 그렇습니까? 했겠죠. 그러면은 더욱 더 유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오시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지금 사례처럼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적도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는데 나중에 상대방 측에서 내 땅이니까 땅을 돌려다오라고 소송한 사례인데 요거 만약에 이렇게 다를 경우에 아니면 또 상담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세금이 안 빠져서 그러는데요. 네, 예. 이 집이 뭐 주인이 고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이게 인기가 집이 호술해서 안 나가는데요. 이사를 다른 곳으로 가시고 싶은데 다른 임차인이 이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집에 있는 전세금을 빼지 못해서 이사를 못 하시고 있는 경우네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이사를 가셔야 되겠다. 그리고 뭐 지금 다른 곳에 이사할 경우 내가 다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은 다른 곳에 어떻게 변통을 해서라도 꼭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그냥 가시게 되면은 처음에 입주와 전입 신고를 하고 했을 때에 갖추어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려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면은 뭐 비용도 적게 들고 빠른 시일 내에 법원의 명예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처음에 취득하셨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 전세권이 안 나와도 그냥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그 전세금을 우선 받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 임차 보증금을 변통할 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고 여기서 전세금을 빼지 않고는 도저히 이사를 갈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못 하겠죠. 그런 경우라면은 정말 안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인이 원래 내줘야 되지만은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주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꼭 이 전세금을 반환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곳에 사시면서 이 전세금 반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받으면은 그냥 이사를 가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살면서는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서 그것에 기해서 이 집을 경매를 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주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보증금 액수를 더 낮춰서 다른 임차인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지요. 그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살면서는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은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소송을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집주인이 경매에 대한 큰 부담을 느낀 나머지 아마 다른 뭐 수를 써서 그러니까 현재 이 전세보다 더 낮춰서 다른 조건으로라도 이 다른 임차인을 구한다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그 보증금을 전세금을 반환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송하게 되면 경매로 넘어가게 그렇습니다. 되는 건가요? 예,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적도상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예, 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네.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그 지적도 작성이 아예 잘못돼 가지고 지적도가 지적 공부에 작성된 지적도가 잘못돼 가지고 아마 기술적인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도 자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네. 즉 그 말은 토지 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이 이제 그 토지의 면적으로 특정이 되는 것인데 예. 지적도대로 측량을 하면은 지적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지적도대로 측량을 하면은 그 면적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 아니면은 더 많거나 네.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지적도 작성 자체가 어떤 기술적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경우. 그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경계와 현실의 경계는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여러 차례 이제 전전 매도됐는데 이 경우 비록 그 지적도가 실질적으로는 잘못 작성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경계는 일치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네. 지적도는 잘못 작성됐지만은 그리고 여러 차례 전전 매도되는 과정에서 그 지적도의 경계를 믿고 그대로 그 매매할 의사를 양 당사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적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적도대로 이거는 사는 걸로 이런 경우에는 그 지적도 실제의 현재 경계대로 토지 경계는 실제의 경계이다. 이런 판례입니다. 즉 이 경우는 지적도 경계하고 현실의 경계는 일치하는데 지적도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적도는 물론 정정되어야 되겠죠. 잘못된 것은. 그러나 그것이 여러 전전 매매됐고 그 잘못된 지적도이지만은 그 지적도의 상의 경계대로 거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한다. 예. 그건 왜 그러냐? 그 실제 경계가 현재의 지적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땅인 경우에는 측량을 다시 해서 경계를 다시 이제 지으면 되겠습니다만 경계 표시를 다시 하면 됩니다. 여기 뭐 건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경계가 잘못되었고 그 잘못되어서 내 토지가 아닌 타인의 소유 토지에 건물을 착오로 내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 들어서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일부 토지를 침범한 건물의 일부를 철거해서 그 토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그 손실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부만 철거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부속 건물이라든지 창고와 같이 일부 철거를 하면은 전부를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면은 그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그 토지 부분을 그 인근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겠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어떤 그 협의가 성립되어야지 그에 관해서 꼭 매수에 응해야 된다.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의 토지인 경우 토지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합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저는 법원의 경매 절차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아 입주하려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전 소유자가 6개월분의 관리비를 체납했으니 속히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한 관리비 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관리 규약을 근거로 저에게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는지요? 라는 상담인데 전화 상담 먼저 받고 상담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질문할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예. 그 도로에 땅의 일부가 들어가서 예. 이제 그걸 모르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예, 예. 이게 이제 종중 땅이어서 이제 그 세 사람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두 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만 그 세 사람 명의 가운데 한 사람만 명의자가 생존해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한 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현재 잘 모르는 상황이고 한 분은 후손이 있는데 명의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도로에 오래전에 한 몇십 년 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걸 누군가가 찾을 수 있다면서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지. 예, 맞습니다. 이 지금 이게 이제 도로에 편입된 게 대부분의 경우 지방도나 아니면은 새마을 도로 소위 말해서 그런 농어촌 도로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없이, 그러니까 원래 도로를 편입시키려면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에 관한 어떤 권한을 취득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고 도로로 편입시켜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대개 그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 그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땅을 편입시켜도 좋다는 어떤 포기서라든지 사용 승낙서가 없이 이와 같이 원인 불명으로 편입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20년 이상 소유우사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그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로로 이미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를 철거하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권리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토지 소유자로서 권리 행사라면은 정당한 그 보상을 하고 도로로 적법하게 편입시켜라, 그러니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그 도로에 편입시켜서 일반인들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은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손해나 이득이 임료 상당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소송을 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소급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사용을 그 지자체가 했지만 그렇습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에만 소급해서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임대료나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 그렇지만은 이게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이거는? 그 법원에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상당히 크다면은 아무래도 좀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또 법원 그 소송 절차에서 임료 감정을 해야 됩니다. 임료 감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 토지의 임료가 월 또는 연 임료가 얼마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감정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그리고 세 사람 명의로 돼 있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청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연세본 비뇨기과 최윤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